오늘은 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땠는지, 성별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 블랙호크를 타고 갔어요. 몇 년 전에. 왜 갔을까요? 시신을 발굴하러. 시신보다 이제 시신과 유해의 차이가 뭐 같아요? 이제 유해라 하면 주로 뼈만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6.25 전사자니까 6.25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사망한 분들은 이제 이미 살점은 다 없어지고, 살점이라 하면 이제 근육, 인대, 뭐 힘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정말 뼈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의 유해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발굴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다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사실 뼈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뜰 텐데 그 기록이 뼈에 다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세요? 206개가 있는데 어린이는 한 400개 갖고 태어난대 라는 말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둘 다 맞았어요. 정답이 보기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 뼈랑 이건 엑스레이인데 실제 보면 요 뼈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뼈가 400개. 다 붙으면 결국 206개가 될 뼈 400개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붙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디에 뼈가 제일 먼저 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팔꿈치 뼈가 제일 먼저 붙어요. 팔꿈치 뼈라 하면 이제 여기 뼈 2개 있어요. 밑에 엄지손가락 쪽에 하나, 여기에 뼈가 3개가 만나죠. 그러니까 밑에 2개, 그 다음에 여기 상완골, 요 만나는 요 팔꿈치가 제일 먼저 붙어요. 그거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붙기 시작하고, 그래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붙는 시기를 다 누가 연구해 놨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누가 다 이런 거를 연구해 놨지?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연구를 주로 했는데 누구를 갖고 연구했느냐? 살아있는 사람 갖고 연구하기는 힘들고 한국전 6.25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를 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적어놨어요. 3만 명, 몇 명은 여기가, 그래서 실제 나이를 아니까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뼈는 예를 들어 8살에 붙는다, 여기는 18살에 붙는다 하면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 이 뼈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긴 붙어 있고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일까요? 여기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 8살보단 나이가 많구나. 여기는 아직 안 붙었으니까 18살보단 적구나. 저희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뼈 전체를 보면서 나이를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어저껜가 또 뉴스에 아동 학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피멍이 든 채로 뭐 아이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안 해요. 뼈에서 진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미군 군의관들이 있어요. 군의관들은 이런 아동 학대 케이스를 보러 많이 가요.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슬프게 3개월 된 아기가 상자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가면 육안으로 뭐 멍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실제 학대한 어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 떨어졌어요. 그 멍은 어디 부딪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뼈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갈비뼈인데 요게 갈비뼈. 얘랑 모양이 달라요. 그죠? 여기는 뭐 부러지긴 했지만 매끈하고 여기는 막 이렇게 스펀지 같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요 부러진 거는 죽기 직전에 부러진 게 맞아요. 이거는 뭐냐? 뼈가 탁 부러져서 신호를 받고 와서 새로운 뼈를 막 놓아가는 과정에 있는 뼈예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도 한번 부러졌었단 얘기예요. 예전에 여기다 부러져서 여기서 새로 와서 이미 뼈들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아, 오늘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부러졌어요. 요것만 있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요런 게 없어야 돼요. 보통 그냥 진짜 사고로 부러졌다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진으로는 없지만 아동학대 케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발목에 상처가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그마니까 발목을 잡고 끄는 거예요. 어른들이. 진짜 너무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발목에 이렇게 늘어난 뼈가 상처가 많아요. 마치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발목에 상처가 많고 그래서 아동학대 케이스는 사실 뼈를 진짜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금방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야가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발달이 안 돼서 주로 이제 부검을 가지고 하는데 부검을 통해서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뼈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때 이 엑스레이하고 이 허거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도 한국 법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 법정에서 DNA 없이도 이거는 신원이 맞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치아 엑스레이가 일치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뭘까요? 이거 어느 뼈 같아요? 쇄골뼈, 그렇죠? 쇄골뼈예요. 쇄골뼈 진짜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 테이블에 유해가 한 200구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뼈예요. 나이 아까 추정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 흉부 엑스레이죠? 저희가 DNA 검사가 불가능한 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DNA 검사라는 게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안 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미국 군대에 간 젊은이들은 다 엑스레이를 찍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폐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엑스레이를 찍어요. 폐결핵이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전쟁에 못 나가요. 그래서 다 찍어놨어요. 지금까지 실종된 미군 7,5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흉부 엑스레이랑 우리가 발견하는 뼈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두 개를 맞춰보면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써보면 되겠다.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DNA가 안 나오면 이 쇄골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쓰기가 어려워요. 엑스레이가 한 6, 70년 되다 보니까 막 오렌지색으로 변해서 막 부스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복원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의뢰해서 복원을 해서 다 스캔을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옛날에 이제 실종된 미군의 그 엑스레이고 이렇게 쇄골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찾은 뼈의 쇄골뼈예요. 그래서 얘랑 저는 사실 이거 진짜 못 봐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지만 들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7번 화살표 보면 이렇게 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 7번 실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여기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래서 이 방법이 근데 제가
이 똑같잖아요 이런다고 아무도 제 말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5년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논문을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방법으로 지금도 진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DNA만 너무 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런 얘기하면 DNA로 다 안 되나요? 근데 DNA로 다 안 돼요. 왜냐하면 DNA가 나와도 DNA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의 DNA가 있어야 맞춰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은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하고 그 실행이 잘 안 되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걸프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미군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저 같은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DNA 샘플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실종됐다 이러면 제 샘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뭐 유해를 찾았다 그러면 그거 DNA 돌려서 저랑 맞춰볼 수 있게 그렇게 약 800만 개의 DNA가 미국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군인들은. 베트남전은 1970년대에 끝난 전쟁인데 지금까지 실종된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25 한국 전쟁은 몇 명이나 실종됐을까요? 3년간 미군이 굉장히 많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거의 4만 명 가까운 미군이 전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7,500명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7월 27일이 우리나라 6.25가 끝난 날이에요. 정전일인데 그래서 올해가 70주년이죠. 2023년. 그래서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 새벽 4시에 저기 오산이라는 곳에 비행장이 있어요. 그 비행장에서 저희가 북한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6.25 때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원래 고향이 평안도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감개무량했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의 협상 끝에 북한에서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북한에 내려서 전화기를 슬쩍 켰더니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도시. 이 도시는 김정은이 태어난 곳 원산입니다. 원산이라는 도시인데 저한테는 더욱더 감명 깊었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여기서 피난 내려오실 때 원산에서 북한군에게 잡히셨대요. 그래서 원산에 제가 미국 군용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군들 있고 이렇게 상자를 해놨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산 공항에서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 안에 혹시 동물뼈를 넣어놨으면 어떡하나. 동물뼈를 가지고 올 순 없죠. 동물뼈를 주면 안 되죠. 미군 유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어차피 기를 씌워서 유해로 운반을 할 거기 때문에 동물뼈가 있으면 골라내기 위해서 여기서 상자를 다 열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북한에서 있다가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 뜨자마자 갑자기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희 진짜 높은 분인데 이분까지 같이 저게 이제 관포라고 해요. 관포 깃발을 씌우는 거예요. 이 상태로 도착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가 관포를 해서 사실 원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직선 거리로 오면 20분이면 옵니다. 근데 그러면 판문점을 지나가야 돼서 그렇게는 못 오고 저기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서 와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의 비행을 딱 맞추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안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전투기들이 7대가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어서 저희가 도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유해들을 하와이로 모시고 가서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그 세레모니를 행사를 하는 광경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5개의 상자가 왔는데 그 안에는 몇 명이 들어있었을까요? 250명의 유해가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제 생각에 뭐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속이려고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거 완전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유해를 모으다 보니까 뼈만 이렇게 덜렁 있는데 누가 같은 사람인지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5개 나눠 담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사람의 유해가 담긴 것 같아요. 그 250명 중에 약 100명이 한국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 유해가 2021년이죠. 21년에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유해를 본국으로 모시고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1년에 하와이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유해가 돌아왔고, 아마 여러분들 올해 7월에 또 뉴스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또 되게 짠하죠. 여러 번 갔는데, 왜냐면 이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가까운, 북한 가깝거든요. 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직접 오지 못하고 하와이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 한번 하려면, 송환 한번 하려면 한 1년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그래도 신원이 밝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주로 이제 카투사로 미군하고 같이 있다가 전사한 분들이 많아요. 하와이에 오시면 이게 뭐 같아요? 펀치볼. 이게 이 펀치볼 위에 국립묘지입니다. 이게 국립묘지를 화산 분화구 꼭대기에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한국전에서 전사한 분들 중에 신원을 확인이 안 된 분들의 무명용사묘가, 여기 보면 US Unknown Korea 써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분들을 다 꺼내고 있어요. 다 꺼내서 DNA가 발달했으니까 DNA도 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쇄골 엑스레이 분석도 해야지 하면서 저희가 이제 860분 정도 모셔져 있는데 그거를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0글을 꺼냈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진짜 못하겠다 이런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이 뼈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이랑 이 뼈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손을 저랑 제 팀의 손을 거쳐서 신원이 확인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간 분들의 이름을 막 검색을 했더니 동네 신문에 이제 다 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찾게 됐어요. 너무 갑자기 막 일할 의욕이 다시. 그래, 이분들도 다 진짜 우리 이렇게 아들, 딸들, 특히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정도의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막 울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점 더 오히려 슬퍼지고,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DNA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서 5사람까지 추렸어요. 이 사람이 5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5명.
그런데 그 감식 리포트를 잘 보다 보니까 저희 동료가 뭐라고 써놨냐면, 잘 보니까 이 팔뼈가 어렸을 때 부러졌다가 붙은 자국이 있고 이 허리도 뭔가 다쳤던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5명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미국의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실종자 7,500명 개개인의 그 정보가 다 스캔이 돼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정보가 뭐가 있냐면, 주로 그 당시 미군 실종된 사람은 다 젊은 군인이에요. 18살 뭐에서 23살 정도 아들들이죠. 엄마한테 편지 보내요. 군대에서. 진짜 죄송한데 아들이 없어졌다. 우리가 아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아들을 찾았을 경우 아들인 걸 알 수 있는, 그 당시엔 DNA가 없으니까 그런 단서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엄마들이 답장을 한 거 스캔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지금도 일하기 싫을 때 그걸 읽으면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건강해서 뭐 부러진 데도 없고 치료한 것도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와, 이 엄마가 죄송하대요. 아들이 없어졌는데 단서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아들을 찾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엄마가 이 5명 걸 이제 보는데, 어떤 엄마가 이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6살 때 넘어져서 앞에 팔뼈가 부러졌고 14살에 어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대요. 그 순간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딱 읽는데 찾았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6.25가 53년에 끝났잖아요. 1954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신원이 확인이 돼서, 그 엄마 편지 하나로 신원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분을 엄마 옆으로 모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케이스를 제 손을 거쳐간 케이스만 50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다 사연이 있는데, 그거는 특히 제가 엄마로서 더더욱 막 가슴 아프고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전사한 분들 중에 신원이 확인돼서 집으로 돌아간 분들이고, 이렇게 다 예쁘게 웃고 있었어요. 예쁘게 웃고 있다가 참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제가 뼈를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면도 재밌어요. 어떻게 뼈가 어떻게 크나, 뭐 뼈는 부러지면 어떻게 붓나, 나이가 들면 왜 뼈가 약해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뼈의 어떤 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 어떤 뼈가 그런 이야기의 매개가 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